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9월달에 개최되었던 2대1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제 컨퍼런스 관련해서 그때 이제 PT를 했던 한용의 HLB 그룹 CTO가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3조 대 매출 자신한다는 동영상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곤 회장이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이제 발표 이후에 또 한용의 CTO가 2대1리 주최의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관련해서 HLB가 가져올 미래 휴먼 라이프 베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24분 정도의 어떤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PT 자료가 한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제 동영상 24분짜리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희 C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그 62년생입니다. 진양곤 회장이 이제 66년생이니까 진양곤 회장보다는 이제 뭐 4살 정도 많고요. 이 본래 이제 서울대 약대 출신의 미국에서 이제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했고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쪽에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관여를 하다가 이제 국내에 와서 여러 이제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관여를 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 HLB 쪽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관련되는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HLB 그룹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 뷰티 뭐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24개 상장사는 이제 무려 이제 9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HLB 그룹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여하는 회사들이 이제 100% 자회사 뭐 엘레버 테라피틱스라든지 HLB 생명과학, 뭐 사이언스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뭐 제약 여러 회사들이 지금 진단, 의료기기, 의약품, 신약, 비임상 연구까지 이제 이걸 뭐 HBO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이제 이상 이유가 사실은 이제 상업화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3상 이후에 이제 간암 1차에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선양 남성암, 뭐 대장암, 뭐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 있고 이제 자회사 이제 이뮤노믹이라든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ITI 1000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이상에 관련되는 데이터가 언제 좀 나오느냐. 나머지 이제 교모세포종 메르크세포 관련되는 부분들은 임상 초기 단계고요. 베리스모 관련되는 이제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단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장기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이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항서제약의 파이리토닉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이 3상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은 이 3상에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어떤 이제 R&D 관련되는 자산들을 또 한번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이제 기전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일단 핵심적이니까 이 베제프 수용체 2를 선택적으로 차단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넥사바라든지 렘바티닙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베제프 수용체 2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리보세라님이죠. 혈관 생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차단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으로 보통 이제 이 키나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 뭐 알려진 키나제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고 이것들을 정밀하게
딱 이제 키나자의 모양 자체가 비슷비슷 생겼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걸 이제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해 있는데, 이제 경쟁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렘바팀이라든지 뭐 이 소라페닙이라든지 수니티닙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멀티 키나제 형태로 타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어떤 이제 신호 전달에서 여러 경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초기에는 이제 멀티 타켓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은 단일 타켓입니다. 이제 요게 어떤 차이점은 결국 여러 군데를 억제하니까 효과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타켓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경쟁 약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일단은 낮다는 게 상당한 어떤 경쟁력이라는 거를 한용의 이제 CTO도 이번에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님의 간암 임상 관련되는 부분은 단독이 아니라 이 항서제약의 캄넬리 주맙을 병용을 해서 1차 치료제로 진행을 해왔고, 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2019년도에 이것도 FDA가 중국 임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인정해서 바로 이제 글로벌 3상의 어떤 권유가 있어서 2019년 진행해서 2022년도에 이제 끝나서 대상자가 543명, 13개국 121개의 어떤 병원에서 대조군은 이제 넥사바를 대상으로 해서 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이제 임상에서 성공 여부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데이터죠. 요게 이제 OS 값과 PFS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이제 엔드 포인트가 이제 ORR 관련되는 부분. 이 반응률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넥사바 관련해서 이제 후기로 이제 치료제 개발이 되었던 부분들이 넥사바 대비해서 이제 OS 값은 좀 비열등하다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반응률 자체를 또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었던 사례들이 이제 뭐 렘바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지표, 2차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1차 지표에서 중요한 PFS 값도 보시게 되면 소라페닙 대비해서 이 가로축에 있는 게 이제 시간이고, 그 Y축에 있는 게 이제 PFS 이제 데이터 값이거든요. 그 윗단에 있으니까 이 시간 대비해서 이제 데이터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PFS 값을 보여주죠. 그래서 넥사바 대비해서 한 2개월 정도 좋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암이 재발할 때까지 어떤 기간 연장을 기존 넥사바 대비해서 2개월 정도 연장을 했고요. OS 값도 이제 넥사바 대비해서 15개월 대비해서 7개월 정도 이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요 부분들은 가장 이제 1차 치료제 지금의 4개 정도 승인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도달하지 못한 20개월을 넘은 것은 유일한 어떤 임상의 데이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관련되는 데이터들은 아주 이제 좋은 어떤 이제 데이터로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면서 성공적으로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에 나오는 키 오피니언 리드가 나머지 이제 임상에서도 계속 이제 관여를 합니다. 뭐 이 가산 아부알파 교수라든지 수쿠이친 교수라든지 스테판제 첸 교수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이제 경쟁사들의 임상에도 이분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란셋에도 이 이제 글로벌 3상 관련되는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이 게재가 되었고,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상당히 이제 호평을 했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뭐 넥사바나 렘미바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아바스틴 트센트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임주도 대비해서 22개월이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가장 역대 최대의 생존 기간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대단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승인된 약물에 대비해서 좀 장점들을 이야기할 때, 이 간기능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간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암 사망이 이제 항암제 치료 중에도 간기능이 떨어지면 뭐 치료도 좀 중단을 해야 되고 재발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간기능이 떨어져 버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간 기능을 최대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 간암 이제 항암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실패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고요. 이 도전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교 대상인 로슈의 인브레이브 150 아바스틴 센트릭 대비해서 이제 간의 이제 기능을 따지는 지표들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시로 나왔던 RB 밸류 같은 경우에는 간이라고 하는 게 뭐 화학 공장이잖아요.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생성해내고 독성들도 이게 해소를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알부민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RB 이제 등급에 따라서 그레이드 1, 2, 3 정도를 따져서 이 기능을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RB 그레이드 1등급에서 보시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레이드가 좀 높은 상태가 좀 안 좋은 어떤 부분에 대비하면 크게 지금 이제 아바스틴 센트릭이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을 보임에 비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RB 그레이드 1이나 2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우측에 이제 이런 효과가 좋음을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간의 어떤 기능에 상관없이 간 기능 저하된 환자에서도 우월하게 이제 기능을 발휘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간암에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여러 요인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B형 간염이라든지 C형이 이제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하고 관련 없는 부분들,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중간값이 어떻게 있느냐, 오른쪽에 가면 이제 헤드즈 레이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성과가 안 좋은 부분인데, 로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관련 없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치료효과가 좀 떨어지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C형 이제 간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발병 요인에 보면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 관계 없든지 상관없이 중간값이 1 밑단의 이제 해저드 레이쇼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발병 인자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언맷 니즈가 높은 이런 보편적인 어떤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에 부응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였다는 부분들을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낮아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 신생혈관 억제제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약물이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수족 증후군이 나옵니다. 이거는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전명하는 어떤 부분들이 치료를 하다가 이제 임상에서 암이 악화된다든지 환자들이 이제 내약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임상에서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교 대상의 어떤 기존에 허가받았던 치료제 대비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슈의 아바스틴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데이터를 보였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바스틴의 어떤 문제점이 FDA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출혈에 대한 어떤 위험 경고가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제 생명에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다 보니까요 방광기 자체 그러니까 혈중의 농도 자체가 중간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2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이제 출혈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 대비해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입니다만 요게 이제 저분자 함물질 형태되기 때문에 방광기 자체가 1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든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제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 우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닙이 OS 값도 좋고 이 간 기능에 관계없이 이제 치료 효과도 발현하면서
병인에 관계없이 이제 치료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탈락 중조 최저 수준,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처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허가받았던 어떤 기존의 4개의 어떤 제품 대비해서도 만약에 허가가 받으면 가장 좋은, 그래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계속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5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이 5월 달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FDA가 희귀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효율적인 어떤 FDA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제가 뭐 기사에서 중국 그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듯이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기가 상당히 뭐 치료옵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허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어떤 지금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아스코에 참여했고, 이번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에스모에 참여하면서 계속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미국에서는 직판, 유럽에서는 어떤 마케팅 파트너 관련되는 부분 계속적인 어떤 논의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이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70%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생각 외로 이제 작년에 허가받았는데 1년 만에 15.2%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이 허가 이후에 빠른 속도로 이제 시장 침투를 통해서 도전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50%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는 어떤 부분들이 위에 나와 있던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장점들이 충분히 발현된다라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피크 매출이 10한 후 5년, 그리고 이제 2029년도에 이 피크 매출이 3조대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승인 받고 이제 그 매출액의 약물에 따라 다르죠.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뭐 1조가 넘어가는 약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이 이제 한 5천억 전후로 뭐 매출이 되는데, 베스트 인 클래스로 2029년도까지 3조대 매출,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2조 7천억 됩니다.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비전들을 가지면서 회사가 이제 허가와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이제 포스트 HLB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이후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뭐 있지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플랫폼과 리보세라닌 외에 이제 기타 약물, 그 다음에 AI 기반의 파미노젠인가요? AI 관련되는 부분, 장기지속형 주사제, 그 다음에 이제 한용의 대표가 이 의료용 대마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도 뭐 상당 부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어떤 허가 이후에 지금 이제 이렇게 펼쳐놨던 이제 파이프라인, 이 포트폴리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허가 이후에 굉장히 나중에 뭐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의료용 대마까지 뭐 이야기들이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일단 마쳤는데요. 아무튼 CTO로서 이제 전문 이제 그 인의 어떤 PT 내용이 조금 이전보다는 좀 상세하게 이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HLB의 내년도 어떤 기대감, 지금 현재 주가로는 뭐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가세가 된다라면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의 어떤 흐름들도 기대해 볼 만하니까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